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성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서학개미들의 산타랠리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연말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해주고 있는데 저점 매수 기회다 혹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엇갈린 전망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사실 지난달 말부터 미국 중앙은행이 긴축 쪽으로 좀 전환을 하기 시작하고 오미크론 변이 사태가 불거지면서 시장이 좀 흔들려 왔습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늘 낸 자료를 보면요. 지난주 즉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고객들의 매매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기업과 개인, 기관, 헤지펀드가 모두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주간을 따지면 헤지펀드만 순매도했을 뿐 다른 투자 주체들은 모두 사들였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시장을 지배해온 키워드, 즉 바이 더 딥, 저가 매수와 티나, 즉 주식 말고는 살 게 없다 이런 구호가 여전히 뉴욕 증시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각에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내년에도 3% 중반에서 한 4%까지 성장을 할 것이고 기업이익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페드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천천히 혹은 예상한 것보다 덜 올릴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긴축을 할 경우에 겨우 살려놓은 미국의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많이 못 올릴 것이라는 거죠. 또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미국 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오미크론 사태가 가장 먼저 번졌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지난주 월요일보다 35% 감소했습니다. 추세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또 증상이 심각하지 않게 나타나고 오면서 입원율이 높지도 않았고요. 또 입원한 사람도 입원 이후에 훨씬 빠른 시간에 퇴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입원 기간이 델타 변이 등에 비해서 훨씬 짧은 겁니다. 미국보다 변이 확산이 빠른 영국, 특히 런던에서도 신규 감염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주 대비의 증가율은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분 봉쇄와 높은 백신 접종률이 영향을 줬겠지만 좀 더 빨리 정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크리스마스 전에 영국의 추가 제한 조치, 봉쇄 조치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긴 했지만 오미크론의 심각성 또 입원율에 대한 불확실성, 백신 출시나 부스터 역량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크리스마스 전에 더 강력한 봉쇄를 정당화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무차별적인 저가 매수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 등이 불거지면서 오전장 내내 경기 재개 관련주나 재택 관련주, 기술주나 경기 민감주 그런 거에 관련 없이 대부분 주식이 내렸는데요. 통상적이었으면 팬데믹 수혜주 등은 올랐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가의 주식정보 업체인 바이탈랄리지의 애담 크리사플리는 과거 팬데믹은 뉴욕 증시에 긍정적이었다. 통화 및 재정부양책으로 엄청난 유동성이 주입되면서 주가는 급등했다. 기업들의 이익도 오히려 증가했다. 그러나 지금 오미크론 변이 확산은 다르다. 페드 등 각국 중앙은행은 어떤 식으로든 부양책을 되돌리고 있다. 게다가 지난 주말에 민주당의 사회복지 인프라 법안, 즉 빌드 백 베터 법안이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재정과 통화정책 모두에서 엄청난 절벽이 생긴다. 이런 경기부양책의 철회가 주식시장의 역학을 정말로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정책 지원 없이 시장은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재택 관련 기술주가 급등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부양책이 끊어진다는 게 달라진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부디 맞았으면 좋겠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떤 내용을 체크해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시간 반 전인 미국 시간 오후 2시 30분에 오미크론과 관련된 미국의 대응 계획을 주제로 연설을 했는데요.
순식간에 미국의 지배종이 된 그 오미크론 변이와 싸우기 위해서 연방 정부가 5억 개 무료 신속 검사, 신속 테스트기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1월부터 웹사이트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 무료로 우편으로 테스터기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메시지의 많은 부분을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할애를 했는데요. 자신뿐 아니라 가족 등 다른 사람들에게도 병을 옮길 수 있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존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는 약간 위협적으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겁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학교나 기업의 대규모 폐쇄 사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뉴욕 증시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휴장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날인 23일 목요일 날 경제 지표 등이 몰아서 발표가 되는데요. 우선 11월 내구재 수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11월 개인 소비 지출,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11월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모두 오전 8시 반부터 10시 사이에 쏟아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PC 개인 소비 지출 지표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PC 물가인데요. PC 물가, 그 중에 에너지와 음식료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 물가는 페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입니다. 현재 월가는 이 근원 PC 물가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로는 한 4.5%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각각 지난 10월에 각각 0.4% 증가, 4.1% 증가한 것보다는 조금 높아지는 겁니다. 이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페드는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금리를 빨리 올리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온다면 시장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FOMC 때 제롬 파월 의장이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이 물가가 조금이라도 낮아진다면 파월 의장은 서둘러 긴축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메릴의 크리스 하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는 페드가 공격적으로 선회를 하고 있지만 너무 빨리 완화적 통화 정책을 제거할 수 없으며 확실히 너무 빨리 금리를 올릴 수도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의 경착륙을 볼 수가 있다. 페드는 이것을 알고 있고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탈 라일리지의 그 애덤 크리스플리도 PC가 높게 나올 것이라는 게 컨센서스인데 예상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만약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 같은 조짐이라도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연말에 산타 랠리를 부를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특파원이었습니다.